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재밌는 뉴스가 나와서 관심 있게 자세히 봤어요. 아더 헤이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거래소 비트맥스를 만들었고 거기 또 사장도 했었었고 비트코인 옹호론자이기도 하고 아무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전문가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왜 비트코인이 이제 3년 내 100만 달러 가느냐라는 거를 봤더니 논리 전개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분이 주장하던 이분이 많이 쓰던 말이 이제 둠 루프라는 말이 있고 또 수익률 곡선 관리 얘기도 했는데, 수익률 곡선 관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이제 3년짜리 채권의 금리와 10년짜리 채권의 금리 차이, 미국 같으면 2년과 이제 10년과 금리 차이, 이거를 보고 있는데, 그런 이런 이제 펀더멘털 쪽으로 접근하다가 요번에 이제 지정학적인 조건을 얘기했어요. 지정학적인 조건은 국제 지정학적인 조건은 제가 파이코인 영상에서도 회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옛날에 그다음에 이제 키프로스 사태 때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 금지했고, 이제 최근에는 아마 파이코인 노드 같은 것도 이런 게 다 지정학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3년 내 100만 달러 도달한다. 파이코인은 3년 내 얼마 도달할까요? 물론 3년 내 100만 달러 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10만 달러? 오케이. 그럼 100만 달러는 그거는 정말로 왜 못 가? 그냥 제가 감정적으로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파이라는 거 있잖아요. 파이가 우리가 3.141592 막 쭉 나가잖아요. 끝도 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일러 공식으로 유명한 오일러 공식에도 등장하는 자연상수라는 거 있잖아요. 계속 쪼개서 이렇게 이자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지만 결국은 2하고 3 사이를 넘어가지 못하는, 이거는 너무나 근본적인 건데, 이거를 네덜란드 튤립도 아니고 100만 달러 간다? 그건 그럴 수가 없죠. 10만 달러?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대체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대체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파이코인 같으면은 이게 100만 달러 가면 파이코인, 저는 그냥 10,000달러 선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3년 내 10,000달러 간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3년 내 1,000달러 정도 그렇게 갈 수 있죠. 1000분의 1 정도는 가죠. 대체제가 될지 보완제가 될지 경쟁자가 될지는 그거는 앞으로 파이코인 하기 나름이죠. It depends. 그렇지만 이제 이분 아더 헤이즈라는 분의 논리를 보면 재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화폐혁명을 한다고 이들 부부들은 계속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혁명이란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화폐혁명을 시작을 한 거죠. 화폐혁명을 시작을 했는데 이더리움도 했고, 근데 이더리움 이제 10년간 해본 거죠. 10년간의 실험 기간 끝나고 이제부터 한다.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없는 세상에서 이제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이제 실험이 끝났고 정말로 가치 있는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예전에 비트코인 오르듯이 올랐던 게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네덜란드 튤립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광기에 의해서 오르긴 올랐지만 튤립이 정말 그런 가치가 있어? 라는 사람들의 이성이 돌아오면서 그거는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비탈릭 부텔린만처럼 한 10년간 암호화폐가 인간의 광기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드디어 이제 가치 존중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개인의 행복, 가치 존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합리적인 사회로 지금 뭔가 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뭐 이렇지 않았던 사회, 러시아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선진국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화폐혁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제가 오늘 아더 헤이스가 얘기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인터뷰 같은 이런 인터뷰, 특히 이제 청대화팡의 인터뷰 같은 걸 보고서 이 사람 화폐혁명 하는 거 정말 이해가 된다. 왜 화폐혁명이냐? 앞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는데 왜 파이코인이 화폐혁명이라는 말을 가로넣게 들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이건 뭐라 그러죠? uneven playing field라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어디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위가 유리하죠. 지금 많은 암호화폐들이 상당수 호들러들,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75%를 쥐고 있고 나중에 이 75%를 25%한테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판을 키워가지고 5대5가 돼야지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물 ETF 한다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한국 암호화폐이건 뭐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전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니 이런 뭐 전기가 많이 없는, 저도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원래 스리랑카에 할까 그랬는데 이제 아프리카 원래 쭉 알던 나라에서 15메가 발전소 우리한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뭐 15메가 지금 얼마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제가 새벽 4시에 얼핏 봐가지고 다시 시간 보고 해주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뭐 당장 답할 내용도 아니고, 전기가 없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전기를 많이 채굴하고 또 컴퓨터가 없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있는데, 핸드폰은 대부분 갖고 있지만 노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30개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공정하지 않은 데서 무슨 여기서 화폐가 생기고 뭐 그게 어떻게 법정 화폐를 넘어서냐고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그 다음에 G20 같은 데서 지금 CBDC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암호화폐라는 게 생겼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각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또 이렇게 파이네트워크의 파이코인은 기울어진 축구장의 공이 아니다. 현 가상 자산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해되시죠? 대부분 이해되실 거예요. 파이코인도 이런 거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분배 정책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채굴자들한테 분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유틸리티에 참여하고 기여한 것에 따라서 파이 생태계에서 그 생활한 시간에 비례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던 암호화폐를 평평한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그게 화폐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230개국을 대상으로 어쩌네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을 하겠다. 화폐혁명 맞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마침 그 황석재 교수님이 가상자산 2단계 법을 만들고 산업 육성해야 된다. 산업이 지능에 도움이 되는 이게 산업 육성이 뭐 비텔릭 부탈린이 얘기한 가치라는 거 아니에요. 생태계가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금융범죄 전문가, 이분이 이제 금융범죄 전문가인데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게 ICO 상장하는 것도 그렇고 운용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은 다음에 법인이 투자하건 기관이 투자하건, 지금 국회의원들 가상화폐 원래 아마 이거 못하게 할걸요. 현재까지는 지금 증권회사 직원도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정한 시장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황석정 교수님, 예, 저기 금융변제 전문가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지금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것을 간파하고 이제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 게 파이코인이죠. 그래서 아더 헤이즈가 비트코인은 3년 내에 이제 최대 100만 달러 도달한다 그랬는데, 이분의 논거는 뭐냐면요. 이걸 잘 보시면 파이코인의 답도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비트코인, 미국의 경제 상황과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맞물려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디폴트 난다. 디폴트 맞을 수밖에 없다. 아니거든요. 그런 뉴스는 계속 나오지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이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거나 안 그러면 이제 국가 디폴트를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공교롭게도 내년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되면 급속하게 달러 대신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와 달러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 상황이 되면 모두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내년에 비트코인 한 7만 달러 가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 했어요. 뭐 이런 거는 우리도 듣기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죠. 좋아요. 그러나 미국이 정말 그렇게 되느냐? 인간 역사가 항상 그렇게 됐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 그러면 꼭 비트코인만 오를까? 파이코인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코인 1000불, 10,000불 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죠.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것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게 올라가겠죠.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 유럽, 홍콩 각지에서 출시되는 현물 ETF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75%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25%가 갖고 지금 치고받고 지금 이러는 처지란 말이에요. 25%. 그러니 이게 10만 불 간다, 100만 불 간다고 해놓고, 이게 어차피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인데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팔고 엑시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ETF 하려고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본격적인 기관 자금이 진입한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비트코인 현물 ETF 붐이 불 것이다. 뭐 이래갖고 이제 진정한 비트코인 상승장을 의미한다. 글쎄요, 그럴까요? 어느 정도 ETF를 하긴 해주겠죠. ETF 현물 ETF 하게 되면은 미국 정부도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뭐 회사채도 사고 상장지수 펀드를 막 사가지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땐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럴 때가 아니죠. 다시 지금 뭐 물가 때문에 걱정하고 인플레이션 조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 중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적 사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중국 정부가 명목적으로는 개인의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했다. 실제로 많은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뭐 파이도 이제 홍콩 통해서 뭐 싱가포르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화교, 한국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막 노드하는 것처럼, 지 화교들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홍콩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좀 시작이 되고 있다.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적 사안을 고려할 때 굉장히 외교적인 언어를 썼더라고요. 뭐 차이나 디커플링, 뭐 차이나 디리스킹, 뭐 디리스킹 이런 쪽이 맞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중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요소라는 것은, 중국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있고 뭐 국민의힘 뭐 당 뭐 그놈의 정당은 맨날 이름이 이상해서 국힘당, 그 다음에 뭐 또 더불민주당, 뭐 이런 뭐 진보당, 뭐 공화당, 뭐 자유통일당, 뭐 이런 당들이 있잖아요. 국가가 위에 있고 당이 밑에 있는데,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와 군을 소유하고 있는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언어는
당이 국가와 군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돈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돈이 관리할 수 없는 돈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대부분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이나 뭐 파이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그러나 그걸 꽉 막아놓지는 않았죠. 홍콩으로 해서 홍콩이 되니까 이게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유입이 홍콩으로 해서 이걸 막 살 것이다. 글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간다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파이코인도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야, 좀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우리 급하다. 지금 그런 거. 이게 비트코인은 지금 뭐 트래블 룰에 의해서 나중에 파이코인도 그렇게 되겠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뭐 시장 관심 대상 종목으로 이게 뭐 세 개만 움직여도 우리나라도 지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학적 환경적 사안으로 많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 꼭 비트코인만 그럴까? 다른 코인 쓰지 않을까?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호가 나지 않은 새로운 상장 코인으로 하지 않을까? 파이코인 될 확률 굉장히 높죠. 좋건 나쁜 거는 떠나서. 이 아더 헤이즈 거를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이 아더 헤이즈가 옛날에 이제 눔 룹하고 이제 수익률 곡선 관리 얘기를 했는데 눔 룹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 그 파우스트랑 하는 메스피토우스 법칙과 똑같은 말인데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이런 정말 그 중요한 건데요. 그걸 둠 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경제 악순환을 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낼 때마다 계속 더 메스피토우스 법칙에 의해서 그 루프홀에 걸리게 된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 곡선 관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최고조에 달할 거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그 국가 파산을 막기 위해서 수익률 곡선 관리에 의존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정책이 이제 돈을 풀어서 하는 재정 정책과 이제 이 금리 정책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 정책을 많이 쓰는데 미국은 왜 이렇게 무슨 물가니 고용이니 이런 걸 많이 보냐면 미국은 GDP의 70% 이상이 개인 소비자로부터 나와요. 개인 소비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들이 돈을 쓰려면 물가와도 상관이 있고 고용률과도 상관이 있잖아요. 실업률이 그래서 미국은 맨날 그 고용률, 실업률, 물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재정정책 쓰고 어떨 때는 금융정책을 쓰게 되는데 보통 2년짜리 금리보다는 10년짜리 이자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하고 곧이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터지면서 식량값하고 기름값이 올라 버리니까 이게 물가를 2% 넘기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냥 확 높아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해서 하는데 결국은 금리 갖고 소비자 심리를 조종하는 게 미국은 중국만 해도 GDP의 30%가 안 된다고요. 이게 이 소비자 부분이. 근데 미국은 GDP 구성의 70%가 넘는 게 일반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머니 상황과 제일 관련이 있는 물가, 식량, 에너지, 고용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가 계속 지금 뭐 중국과 차이나 디커플링, 차이나 디리스킹 뭐 그다음에 공급망 재평성하면서 미국으로 이게 다 몰리게 되니까 돈도 몰리게 되고 사람도 몰리게 되고 기술도 몰리게 되니까 미국이 그냥 실업률이 거진 뭐 완전 고용에 달하게 이제 쫙 해서 임금도 올라가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 곡선 관리를 하는데 수익률 이렇게 제가 오늘자 보게 되니까 지금 2021년 한 3월부터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계속 이게 벌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쭉 2년짜리보다는 10년짜리가 당연히 채권 수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역수익률 곡선으로 가다가 7월 달을 고비로 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수익률 곡선이 지금 수익률 스프레드가 수익률 곡선이 제대로 와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 수익률 곡선 관리를 할 거다. 아더 헤이즈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는 강제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10년짜리를 사고 2년짜리를 팔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수익률 곡선 관리는 급할 때는 하고 2차 대전 때도 했는데 수익률 곡선 관리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된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뭐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또 어려워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걱정 없다. 걱정 없다 말씀드리고 또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파이네트워크 코리아 트위터가 이제 따로 이렇게 언젠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 트위터에 보면 파이네트워크 코리아 걸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지갑 비밀 구조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 파이네트워크 코리아에서 올린 거를 파이네트워크 코어 팀에서 리트위트 했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볼 필요 있다. 그래서 지금은 비수탁 지갑이다. 그러니까 수탁 지갑과 비수탁 지갑은 뭐냐면 파이 코어 팀이 맡아갖고 관리할 수 있는 지갑이 있고 지금은 우리가 맡아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자 잘해야 된다. 지금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파이네트워크 코리아 트윗이 있구나. 요거 잘 보시고 하고요. 뭐 지금 뭐 미국이 어떻게 되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건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는 뭐 저도 오케이. 그러나 비트코인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 파이코인과 이더리움이 막강한 그 대체제로서 같이 올라간다. 비트코인은 수량이 2,100만 개밖에 안 되지만 다른 게 있거든요.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죠. 근데 나중에는 어느 게 최선이 될지는 이제 실험 기간 10년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10년을 보게 되면 파이코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